네, 베이직센 180쪽과 181쪽에서 3번, 7번, 9번, 10번, 그리고 12, 13, 15번 이렇게 7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3번은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31. 등비수열을 이루는 숫자 3개를 잡아야 돼요. 그러면 가운데 숫자를 A로 잡아볼게요. 그럼 등비수열이니까 그 다음 숫자는 공비, R을 한번 곱한 숫자일 거고, 거꾸로 제일 앞에 숫자는 곱하기의 반대, 공비로 한번 나눠준 요 숫자라고 볼 수 있겠죠? 이 세 수는 등비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얘네들을 모두 다 합하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 식은 R분의 A 더하기 A 더하기 AR, 요것이 31이다. 요런 식을 하나 쓸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곱이 125라 그랬죠. 근데 곱해보면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걸 곱해보면은 R이 사라지는 위치죠. 이렇게 사라지니까 A의 세제곱이 됩니다. A의 세제곱이 125란 얘기는 A가 5다. 이렇게 A 값을 바로 찾을 수가 있겠죠. 그럼 이 첫 번째 식에다가 A 자리에 5를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쓰면은 R분의 5 더하기 5 더하기 5R은 31 이렇게 되겠고, 자, 이거 잘 풀기 위해서 R을 한번 쫙 곱할게요. 그럼 5 더하기 5R 플러스 5R의 제곱, 그리고 이쪽은 31R이죠. 그러면 좌변으로 다 넘겨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, 자, 이거는 그냥 R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 한번 잘 해주시면 되겠네요. 이렇게. 그러면 R 값이 5 또는 5분의 1이 나오는데, R 값을 5라고 생각하든 5분의 1이라고 생각하든 별 상관없습니다. 이 세 숫자는 서로 이제 앞뒤 위치만 바뀔 뿐 똑같은 세 숫자가 나오게 돼요. A 값은 5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 세 수를 한번 써보면, 자, 얘는 5라는 얘기고, 자, 그 다음에 요 놈은 R 값이 5라고 생각해 볼게요. 그러면 5 곱하기 5가 되니까 25. 그 다음에 요 놈은 5분의 5가 되니까 1 이렇게 되겠죠. 만약에 우리가 R 값을 5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가운데 숫자는 그대로일 거고 얘네 둘이 자리가 이렇게 바뀝니다. 아무튼 세 개의 숫자의 구성은 똑같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7번 문제입니다. 자, 등비수열의 합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는 그냥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이용해가지고 그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. 등비수열의 합공식부터 써보면 R-1분의 요걸로 시작하는 등비수열의 합공식 요 놈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. 먼저 S3, 그러면 S3은 R-1분의 첫 항 괄호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질 거고, 그 다음에 S6 얘는 R-1분의 A 괄호 R의 6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질 겁니다.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두 식을 연립을 해가지고 뭔가 결과를 얻어내고 싶으니까, 자, 밑에 있는 식을 요 부분에 대해서 합차 공식을 한번 해주면 요 모양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요거를 R-1분의 A 괄호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 괄호 R의 세제곱 플러스 1 요렇게 바꿔 놔 볼게요. 그러면 요 부분이 요 부분하고 동일하거든요. 요렇게. 그쵸? 그러면 이 식의 값이 7이고 이 식의 값이 63이니까 결국 요 빨갛게 표시한 요 부분의 값이 7이란 얘기죠. 얘가 7. 그러면 이 뒷부분, 요 붙어있는 요 R의 세제곱 플러스 1, 이 부분의 값이 그대로 9가 돼야 되겠죠. 그래야 63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. 아니면 뭐 이 식을 이 식으로 이렇게 통째로 나눗셈을 한다,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. 자, 아무튼 R의 세제곱 플러스 1이 9가 돼야 돼요. 그러면 R의 세제곱은 8이란 얘기니까 R 값은 실수 2가 되겠죠. 그럼 R 값이 2라는 것을 여기다 넣어보겠습니다. 여기 요 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어보면 R 자리 2가 들어갔으니까 1분의죠. 분모 생략하고, 자, 요거는 8 빼기 1이니까 7A가 7이 되겠죠. 7A가 7. 그러면 A는 1이네요. 자, 이렇게 A 값과 R 값을 찾았어요.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써보면, 자, 등비수열인데 첫 항이 1이고 공비가 2니까 2의 n-1제곱, 이게 an이거든요. 그럼 얘를 가지고 자, 요 수열을 한번 적어봅시다. 요 수열은
두 번째 항부터니까 n자리에 2 집어넣으면 2죠. 그죠? 그 다음에는 네 번째 항이죠. 4 집어넣으면 2의 세제곱 플러스 2의 5제곱 플러스 2의 7제곱 플러스 2의 9제곱 이렇게 5개 숫자들의 합입니다. 그럼 얘네들은 또 얘네 나름대로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들의 첫 항은 보시는 것처럼 2죠. 첫 항은 2고요. 그리고 공비가 얼마냐면 공비가 4씩 커지고 있습니다. 4씩 커지고 있죠. 그리고 항의 개수 총 몇 개의 항을 더했느냐? 5개의 항을 더했죠. 그럼 이걸 이용해서 등비수열 합공식을 다시 한번 써주면 답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. 자,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항 괄호 공비의 항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지겠죠. 그렇죠? 항의 개수가 5였으니까 이렇게 써지겠죠. 그럼 분모가 3이니까 3분의 자 2하고 여기는 2의 10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. 그럼 요거하고 똑같은 걸 찾아야 되는데 분배를 안 한 거군요. 요거는 1이 맞네요. 이렇게 그쵸? 네, 분배한 게 아니고 그냥 4의 5제곱을 2의 10제곱으로 쓴 거니까 요게 맞겠죠? 그럼 요거하고 똑같은 걸 찾아보면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. 9번은 첫째 항부터 n항까지 SN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AN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는 건데 우선 이 SN을 봤을 때 이걸 좀 확인해 보면 좋죠. S0이 0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면 좋아요. S0은 여기다 0 집어넣으라는 얘기니까 3 빼기 3이 돼서 0이 됩니다. 자, 이걸 확인하면 뭐가 좋냐면 S0이 0이라면 우리가 이제 AN을 구했을 때 이 공식을 이용해서 AN을 구할 거잖아요.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한 이 AN이 첫 항부터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죠. 그쵸? 첫 항부터 적용되는 AN이 나올 거다. 이렇게 미리 알고 시작하면 편합니다. 자, 그럼 AN을 구해보면 SN을 쓰시고 요거 SN 그대로 쓴 거죠. 그 다음 SN-1을 빼줄 건데 SN-1이란 n자리를 n-1로 바꾼 거니까 여기도 n자리에 n-1이 들어가겠죠. 그러면 3의 n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질 겁니다. 그러면 요 3은 서로 지워질 거고 남은 것은 3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인데 요거 잘 생각해보면 공통인수가 3의 n제곱이거든요. 그쵸? 얘는 3의 n제곱으로 묶어내고 나서도 3이 하나가 더 남아있고 얘는 3의 n제곱 자신이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래서 2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우리가 AN을 찾을 수 있죠. 그리고 얘는 첫 번째 항부터 적용이 가능한 일반항이기 때문에 자, 첫 항이 6이다 라는 사실은 여기다가 1을 넣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요 SN식에다가 1을 넣어도 당연히 6이 나오고요. 자, 그러면 기억 맞는 얘기고 이 수열은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다. 일반항 구해놨으니까 당연히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n자리에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할수록 3이 하나씩 더 곱해지는 상황이니까 공비가 3인 등비수열 맞아요. 그 다음에 SN이 2분의 3 AN-3과 같다 그랬는데 이거 그대로 대입해보면 되겠죠. 자, SN부터 써보면 여기다 쓸까요? 자, SN은 여기 문제에 주어진 거 그대로 3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은 이렇게 쓰시고 2분의 3 한 다음에 AN은 방금 우리가 찾은 AN 요거를 AN 자리에다가 이렇게 넣어줄게요. 그리고 끝에 빼기 3 붙여놓고 보면 이 하나씩 지워지고 3하고 3의 n제곱하고 곱해지면 n이 하나 추가되는 거니까 3의 n 플러스 1제곱이 되는 게 맞죠? 그리고 뒤에 빼기 3 그대로 그러면 좌변과 똑같네요. 그쵸? 디귿도 맞다. 답은 5번이다.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고 이 S0이 0일 때 AN이 첫 항부터 적용돼요 라는 걸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이 유형을 틀리지 않을 수 있는 요령입니다. 네, 그 다음 10번입니다. 원리합계 문제. 원리합계 문제는 표를 이용해 가지고 풀어보도록 할게요. 자, 매년 말에 이거 잘 보셔야 돼요. 초인지 말인지 중요하죠. 매년 말에 A만 원씩 적립하여 4년째 말까지 그랬으니까 자, 이렇게 써볼게요. 1년 말, 그리고 2년 말, 그리고 3년 말, 4년 말. 자, 이렇게
네 가지 시점을 써놓고요. 내가 1년 말에 A1을 통장에 넣었어요. 그리고 2년 말에도 A1을 통장에 넣었고요. 3년 말에도 A1을 통장에 넣었고 마지막 4년 말에도 A1을 통장에 넣었습니다. 그러면 맨 처음에 넣은 이 A1이 자, 요 시점이 됐을 때 정확히 1년이 지났죠? 1년이 지났을 때 이 돈이 얼마가 되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연이율이 5%라고 했으니까 자, 내가 넣은 돈에다가 얼마를 곱해준다는 얘기냐면 1 플러스 100분의 5만큼 곱하기를 해줄게 이런 뜻이에요. 5% 이자를 준다는 것은 만약에 뭐 4%면 여기 4로 바꾸면 되고요. 뭐 10%면 10으로 바꾸면 됩니다. 그러면 이거 간단하게 1.05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자, 2년 말이 됐을 때 이 A라는 돈이 1.05A가 되어 있어요. 그러면 그 똑같은 돈이 3년 말에는 얼마가 되어 있냐면 1.05의 제곱 A가 되어 있습니다. A를 그냥 앞에다 쓸게요. 자, A 곱하기 1.05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자, 그 똑같은 돈이 4년 말이 되면 A 곱하기 1.05의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. 이 금액이 이 시점에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요때 넣은 A라는 금액은 여기서 1년이 지나가지고 이자가 한 번 붙었고요. 그 다음에 다시 한번 1년이 지났으니까 여기에서는 1.05의 제곱이 되어 있겠죠. 그 다음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한 번 이자가 붙어서 A 곱하기 1.05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에 넣은 A라는 돈은 이 시점에 A였기 때문에 그대로 A가 되겠고 그럼 나는 이 4년 말에 얼만큼의 금액을 은행에서 받는 거냐면 이만큼 이거를 지금 다 합쳐가지고 내가 한 번에 받는 거죠. 그죠? 적금 쭉 부어가지고 마지막에 받는 거니까 그럼 요것들을 다 더한 금액이 내가 받을 금액이고 이것들의 합을 등비 수열의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죠. 그렇죠? 자, 이것들의 합을 이용할 표현할 때는 첫 항을 A라고 보면 되겠고 공비를 1.05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항의 개수가 4개죠. 그럼 요걸 이용해서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써보면 이렇게 써집니다. 자,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항 괄호 공비의 4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질 거고 이 금액이 지금 내가 필요한 금액 132만 원이 됐으면 좋겠다. 그래서 이게 132만과 같으면 좋겠죠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1.05 빼기 1이면 분모는 0.05죠. 그 다음에 분자의 1.05의 4제곱은 1.22로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얘가 1.22인데 거기서 1을 뺐으니까요 0.22가 되겠죠. 그러면 0.22A 이렇게 되겠죠. 그럼 요거 공 2개씩 그 분모 분자에 100배씩 해주면 5분의 22A 이렇게 될 거고 자 이것이 132만과 같은데 우리가 궁금한 게 A를 찾고 싶은 거니까요. 양변에 요놈의 역수 22분의 5를 곱하겠습니다. 그러면 A는 132만 곱하기 22분의 5 이렇게 되고요. 132하고 22는 6으로 약분되니까 그러니까 약분시키면 6 되니까 6고 30만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래서 매년 내가 넣어야 할 금액은 30만 원이다. 이렇게 풀면 되겠죠.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요. 12, 13, 15번은 다음 영상 하나 더 찍어가지고 이따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.